자, 곧 유럽으로 연수를 떠나시죠? 유럽의 농업 현장을 직접 보러 가시기 전에 이건 꼭 알고 가셔야 합니다. 바로 유럽 농업들, 특히 여러분 같은 젊은 농업인들의 삶을 좌지우지하는 아주 중요한 정책, 공동 농업 정책인데요. 이게 도대체 뭐고 왜 우리에게도 중요한지 지금부터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유럽 농업의 미래, 과연 누구의 손에 달려 있을까요? 이게 그냥 던지는 질문이 아니고요. 사실 유럽이 지금 마주한 아주 시급한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질문입니다. 네, 51법. 이게 바로 지금 유럽연합 농장 경영주들의 평균 나이입니다. 정말 놀랍죠? 이 숫자 하나가 유럽의 식량 안보 그리고 농업의 미래에 지금 빨간불이 제대로 켜졌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지만 유럽도 가만히 있지는 않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유럽의 대답, 바로 85억 유로입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돈이죠. 이 돈이 어디에 쓰이냐면 바로 여러분 같은 젊은 농업인들 그리고 새롭게 농업에 뛰어드는 사람들을 위해서입니다. 말 그대로 농업의 미래를 바꾸기 위한 아주 강력한 투자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엄청난 돈으로 2027년까지 무려 37만 7천 명, 거의 38만 명에 가까운 청년 농업인들의 시작을 돕겠다는 거예요. 농지를 빌리거나 최신 스마트팜을 짓거나 자신만의 농업 비즈니스를 시작할 수 있도록 밀어주는 거죠. 이게 바로 유럽이 그토록 외치는 세대교체 정책의 핵심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거대한 투자는 도대체 어떤 정책의 일부일까요? 지금부터 유럽 농업의 거의 운영체제나 다름없는 공동농업정책, 줄여서 CAP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파헤쳐보겠습니다. 캠! 바로 공동농업정책인데요. 이게 무려 1962년에 시작됐어요. 정말 오래됐죠? 처음에는 전쟁이 끝난 뒤에 우리 먹을 건 우리 손으로 만들자! 이런 식량 작업이 목표였는데 지금은 그 역할이 비교도 안 될 만큼 훨씬 더 커지고 복잡해졌습니다.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딱 감이 오시죠? CAP는 그냥 옛날에 만들어 놓고 끝난 정책이 아니라는 겁니다. 1962년에는 식량 안보가 전부였다면 지금은 EU 전체 예산의 거의 40%를 차지할 만큼 몸집이 커졌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7년마다 기후변화 같은 새로운 시대적 과제에 맞춰서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그러니까 진화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는요. 이 정책이 그냥 돈 좀 쥐어주는 보조금 그 이상이라는 거예요. 유럽 농가 평균 소득의 절반 이상을 이 CAP가 책임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든든한 사회 안전망인 셈이죠. 만약 이 지원이 하루아침에 사라진다면 정말 많은 농가들이 버티기 힘들 겁니다. 자, 그럼 오늘날의 CAP는 대체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을까요? 이 정책의 미션 선언문이라고 할 수 있는 10가지 핵심 목표를 같이 한번 뜯어보죠. 이 KAAP의 10가지 목표는 결국 딱 3가지 키워드로 요약할 수 있어요. 바로 경제, 환경, 그리고 사회. 이 3가지의 균형을 맞추는 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농가 소득 같은 경제적인 문제도 챙기고 기후변화 같은 환경 문제에도 대응하고 또 활기찬 농촌이라는 사회적인 가치까지 이 모든 걸 다 잡겠다는 거죠. 물론 10가지 목표가 다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가 특히 여러분이 주목해야 할 건 바로 7번, 세대교체 지원입니다. 네, 바로 여러분 같은 젊고 유능한 인재들을 농업 현장으로 이끌고 또 성공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게 돕는 것. 이게 지금 CAP의 가장 중요한 숙제 중 하나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비전은 좋은데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 돈이 현장의 농부들한테는 어떻게 전달되는 걸까요? 그 작동 방식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지원금은요, 크게 2개의 파이프로 나뉘어서 흘러갑니다. 첫 번째 파이프는 농부 개인의 주머니로 직접 들어가는 소득 지원금이고요. 두 번째 파이프는 마을에 도서관을 짓거나 지역 특산물 판로를 열어주는 것처럼 우리 동네, 그러니까 농촌 지역 전체를 발전시키는 데 쓰이는 돈입니다. 자, 그럼 그 직접 지원금을 좀 더 자세히 쪼개볼까요? 보시면 절반 이상이 농가의 기본적인 소득을 보장하는 데 쓰이죠. 근데 여기서 진짜 재밌는 부분은 바로 이겁니다. 생태계 계획, 그러니까 친환경 농업에 24%나 쓰이고요. 그리고 청년 농업인 지원에 약 2%가 따로 책정돼 있어요. 2%면 너무 적은 거 아니야? 싶을 수도 있지만 이게 바로 미래를 위한 시드머니, 아주 중요한 투자라는 거죠. 이 지원 방식을 단계별로 보면 더 쉬워요. 1단계, 일단 농부 개인에게 직접 돈을 줘서 소득을 안정시켜줍니다. 2단계, 와인이나 과일처럼 특정 품목을 콕 집어서 경쟁력을 키워주고요. 그리고 마지막 3단계에서는 농촌 지역 전체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처럼 좀 더 큰 그림, 더 넓은 범위의 발전을 지원하는 거죠.
요즘 캡에서 가장 핫한 키워드가 바로 이 생태계 계획입니다. 이게 뭐냐면 아주 간단해요. 농약을 좀 덜 쓴다거나 생물 다양성을 위해서 땅을 좀 쉬게 해준다거나 이렇게 환경에 좋은 일을 하는 농부에게는 잘했어요 하면서 보너스를 더 챙겨주는 제도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좋아 보이는 CAP가 과연 완벽하기만 할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이 강력한 정책도 여러 가지 비판에 부딪히면서 끊임없이 정말 이대로 괜찮은가? 하는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CAP를 둘러싼 가장 뜨거운 논쟁거리, 그건 뭘까요? 한마디로 과연 공정한가 하는 문제입니다. 가장 큰 비판은 이거예요. 보조금이 농지 면적, 그러니까 땅 크기를 기준으로 나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땅이 넓은 대규모 기업농이 돈을 다 휩쓸어가고 오순도순 농사짓는 작은 가족농은 소외된다는 거죠. 또 보조금 때문에 너무 많이 생산된 농산물이 해외의 가난한 나라 시장을 망가뜨린다는 비판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런 따끔한 비판들 때문에 CAP가 7년에 한 번씩 대대적인 수술, 그러니까 개혁을 하는 거예요. 세상이 바뀌고 기술이 발전하고 또 환경을 생각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커지니까 거기에 맞춰서 정책도 계속 업그레이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CAP가 나아갈 방향은 아주 명확합니다. 첫째, 대농뿐만 아니라 작은 농가에도 공정한 혜택이 돌아가게 만들고, 둘째, 기후변화에 맞서서 훨씬 더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셋째, 세금이 정말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이도록 정책을 더 스마트하게 설계하는 것. 이게 바로 CAP의 미래 과제입니다. 결국 궁극적인 목표는요, 그냥 당장 돈을 주는 걸 넘어서 우리 다음 세대 또 그 다음 세대가 깨끗한 환경에서 오랫동안, 그러니까 지속 가능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단단한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은 유럽 농업을 훨씬 더 깊이 있게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렌즈를 하나 장착하셨습니다. 이제 유럽의 농장에 가서 농부들을 만나고 전문가들과 이야기할 때 오늘 우리가 나눈 이 CAP 이야기가 그들의 삶에 또 농업 현장에 어떻게 실제로 적용되고 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청년 농업인과 환경 그리고 농촌의 미래를 위한 이 거대한 실험이 과연 어떤 모습으로 펼쳐지고 있을지 여러분의 눈으로 직접 보고 느끼고 또 많이 배워오시길 바랍니다.